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오늘 11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하필이면 제가 또 방송할 때 지수가 또 빠지고 있어요. 아니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우리 주력 종목 TCCCT도 장 초반 3% 정도 상승했다가 갑자기 시장이 흥구석유, 이 왼수 같은 흥구석유하고 항구석유가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 항상 내가 방송할 때만 이게 시장이 빠지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왜 갑자기 지수가 상승하다가 이렇게 하락 전환을 한 걸까요? 이 사실 시장이 지금 시장이 지금 기술주 자극시킬 수 있는 호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어제 미증시나 단순히 기술자 반등으로 의해서 상승이 이 사실 이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 기술주 쪽으로 호재가 있었는데 네. 너무 호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뉴스로 나오는 예민한 이슈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또 이탈이 되고 지금 시장 완전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민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죠? 지금 뭐 방금 전에 뭐 지수가 완전 하락 반전을 하고 네네네.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모든 종목들이 이탈이 되고 윗꼬리가 달링달링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추격 매수 하신 분들 오늘 좀 피해가 크실 겁니다. 오늘 내성 매매한다. 내동적 매매 해가지고 많이들 이탈이 되시고 많이들 피해를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마세요. 어떤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단정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하락되고 있는데 지금 흥구석유하고 항구석유가 갑자기 급등 중입니다. 네. 자, 일단 흥구석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흥구석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왼수 같은 흥구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올라가면은 모든 수급들은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시장이 돈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시장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어제는 하락이 되었다가 오늘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올라가면 안 돼요. 얘 올라가면은 모든 주식시장에서 시장이 리스크가 생기고 또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쏜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개인들이 또 투심이 악화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내 증시에서 환율도 올라가면 안 되지만은 흥구석유도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석유도 마찬가지고요. 항구석유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단위가 매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구석유가 올라가면은 흥구석유도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항구석유도 같이 올라가면은 투심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미국 증시는 간밤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란이 우리는 재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쵸. 그리고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등에 나서준 모습인데 지금 이란 측에서는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래도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국제 유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금요일 하루 동안만 10%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또 어제 하루 동안 4% 넘게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테슬라 주가의 하락은 어디까지 이렇게 빠질까요? 테슬라는 완전히 이제 천슬라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로슬라로 됐습니다. 제로슬라. 지금 제로슬라. 14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제로슬라로 됐는데 사실 테슬라는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오히려 지금 테슬라 주가가 빠지면 사람들이 불안해해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래요? 왜 기회를 보는지 그 이유도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말리글 세트? 뭐라고요? 매그니피센트. 매그니피센트라고 얘기합니까? 참 이상한 거 다 갖다 붙이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 최근에 나스닥 쪽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되면서 기술주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낙폭이 되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미 시장이 원하는 그 큰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할 겁니다. 큰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하고 SK하이닉스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제까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이 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이 되었는데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대. 물도 때 그냥 노 좋은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물도 때노 좋은 거밖에 안 되는데 10만 전자, 11만 전자 뭐 13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또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반도체 실적 우려 때문에 주가 또 하락하고 있음.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있지만 도대체 한국 국내 증시는 왜 그런가? 뭐 이런 걸 또 언론에다가 이렇게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주가에 따라서 그냥 이슈에 의해서 그냥 올라간 것뿐인데 여기 너무 앞서간 거야.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고 언론인들이든 기자들이든 너무 앞서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동안 상승했던 게 많이 상승했던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주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수급들이 어제 2차 전지로 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2차 전지로 오랜만에 수급이 이동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또 밸류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뺏어가는 그런 시장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 지난밤에 엔비디아 4% 급등에 따라서 오늘 장에는 어떨지 또 보니까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솔직히 강보합이라고 해도 그게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어제 그렇게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는데.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올랐던 만큼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조정을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키장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스키장 오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 내려왔어요. 네, 벌써? 지금 스키장 오픈했는데 저기서 더 빠질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유가가 너무 올라갔고 다음 달에 유가가 반영이 되는 CPI하고 PPI가 다음 달이죠.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쯤에 주가가 반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아닌 인플레이션이 중립, 그 중립이한 부분의 부하시성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죠. 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가지고 HBM 메모리요 삼성전자가 반등은 할 수는 있어도 네. 기술적 반등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만 원 선까지 좀 약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일주일 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는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빠져야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되고 우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비중이 양극재 위주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가 빠져야 2차 전지가 투심을 개선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SK 하이닉스 어떻게 된 거야? SK 하이닉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SK 하이닉스는 솔직히 엔비디아 때문에 더 올라간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엔비디아가 삼성 쪽하고 마진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하이닉스하고 격돌을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미국에다가 3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HBM 메모리와 AI 시장을 전 독점을 하겠다 하면서 5% 정도 주가를 올렸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떨어지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도 이제 너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기대감이 차익이 된 거예요. 즉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이제 차익이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이 더 떨어져야 돼요. 환율이 환율이요? 떨어지면은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이 환차익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모르지. 환율이 내려가가지고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건데 아이고 엔비디아 때문에 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하겠지. 안 봐도 뻔해.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환율이 뭐 아주 고점 대비해서는 살짝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일본은 34년 만에 엔달러 환율이 최저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이번에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소식껏 말씀드리잖아요. 네. 정부에서 구두 개입해가지고 환율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그냥 네.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됐으니까 환율이 떨어진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도 또 일본처럼 이렇게 또 좀 뚝 떨어져 주면 사실 좋겠는데. 저는 솔직히 정부에서 정부에서 PBR 밸류업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일본은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네네. 솔직히 저평가 우량주들이 뭐 평가에 이제 금액이 저평가라고 해가지고 뭐 달러로 보지 않는 보험이나 은행이나 저 PBR 뭐 가스공사 이런 걸 왜 주가를 왜 지원해 주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들은 다 자산이 많은데 그리고 국내 증시는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왜 저평가 쪽으로 저는 지원하는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모으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정리를 해뒀으니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자료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해드린 부분이 엔비디아 실적이 5월 22일에 발표가 됩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안 남았고요.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미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 HBM 관련해서 실적 좋을 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상이 되고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오른 부분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전문가님 그래도 이 실적 발표 날짜를 전후로 어떤 주가의 반응은 있지 않을까요? 반응은 있겠죠. 네. 반응은 있겠지만은 그걸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만 봐야 기술적 합니다. 반등만 아니, 단순히 가능하다. 기술적 반등만 봐야지. 와 이제 뭐 실적이 좋아졌다. 아니 솔직히 그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실적이 나오는 날에는. 왜냐하면은 네. 계속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 대신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실적이 명월 며칠이나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좀 객관적인 사람들은 실적 전날 3, 4일 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주가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 실적 전에 기대감은 이미 빠졌는지 네. 아니면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기대감이 상승이 됐었다면은 그때는 빠져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조정이 어느 정도 10%에서 15% 정도가 됐다 하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오. 하이닉스는. 하지만은 지금은 뭐 실적이 다음 달에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는 무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가 목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가 오르기 전에 사봐야겠다라고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는 구글과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네네네. 테슬라 실적 발표 뭐 사실 안 좋게 나올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이면 오히려 100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뭐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면서 그렇죠.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제일 재밌는 우리 저가슬라. 요게 아닙니다. 저가입니다. 저가. 저가, 슬라. 저가슬라. 그렇습니다. 저가슬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저가슬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52주 최저가가 아니고 54주, 55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네.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은 네네.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우리가 평가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테슬라가 올라갔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떨어졌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또 다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테슬라하고 직관적으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만 특이 상황이 있을 뿐이지 네. 테슬라 하나로 2차 전지의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가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파워때에 이제 요버테시를 어느 정도 공개를 하죠. 그리고 달러가 떨어져야 돼. 달러가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떨어져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는 통화 기축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달러죠. 달러로 되어 있지. 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면은 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테슬라가 계속 저가 매수세가 저가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이유는 달러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맨 처음에 여러분들 100원에 샀던 걸 갑자기 달러가 올라가지고 통화 가치가 150원에 테슬라 사고 싶겠어요? 나 같으면 안 사요. 그럼 미연한 짓을 왜 해요? 달러가 올라가는데. 네. 그러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때까지 테슬라 주가도 더 떨어질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면 오히려 테슬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달러가 못해도 1,360원에서 1,350원으로 되면은 테슬라는 그때부터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사실 뭐 떨어지니까 지금 언론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 뭐 10% 인원 감소, 뭐 그다음에 테슬라 판매량이 떨어졌다. 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는지도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중국이 너무 저가 공세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에서 저가 공세하는데 근데 웃긴 건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더라도 중국 전기 자동차는 난 한 번도 못 봤어.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중국이 거의 다 사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비아디하고 그다음에 샤오미 쪽에 테슬라가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세계 원탑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이 자율주행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로보택시를 공개를 한다. 8월달에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고 그때 달러가 떨어지고 그때쯤이면 달러가 떨어지겠죠. 네. 그럼 그때 테슬라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게 8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 지금 이제 5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세 달이 남았거든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다려야죠. 뭐 어떡할 거야? 그래요? 기다려야죠. 그리고 저가 매수세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또 상승이 되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지금 뭐 단장 이거 사야 한다, 저거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때를 기다리면 돼요. 괜히 여기저기 두들겨 보지 마세요, 돌다리를. 아니 괜히 여기저기 두들겨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환경 요소가 될 때 그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주식시장이 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테슬라가 바닥이다,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8월 8일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적용한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3달이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씩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테슬라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축 통화를 사용하고 달러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우리 현대차나 기아는 달러 가치가 오를 때 굉장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테슬라 같은 기업에는 오히려 달러의 강세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출 경쟁력은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테슬라에 있어서 앞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던 요소들, 전기차 시장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는 1년도 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같고요. 나는 진짜 이해가 못하는 게 이 월가, 그다음에 JP 몰간, 고드만사스, 시티그룹, 웩스페고, 바클레이즈, 도이치뱅크, 도대체 지들이 뭔데 주가를 이렇게 선정하는지 난 이해 못하겠어요. 아니 맞으면은 나는 또 뭐하고 하지는 않겠어. 다 틀려. 매번 다 틀렸어요. 그런데 사실 목표 주가 낮췄다고 해도 지금 주가보다 높은 곳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상으로 떨어지면 지들 욕먹을까 봐. 자기네들 욕먹을까 봐 이렇게 중간에 이게 손수를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있잖아요. 리튬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 여러분들 테슬라의 환경 조건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맞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상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테슬라하고 연관돼서 직속으로 납품하는 회사가 NNF입니다. 네. 맞아요. NNF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테슬라는 계속 어차피 주가 올라갈 거 아니까 삼성 SDI한테 6조 원 이상 원통형 배터리를 제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존 거래처도 원통형 배터리를 계속 제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도 아는 거죠. 어차피 달러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테슬라 주가를 사는 사람들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리튬 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떨어질 때 그걸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테슬라는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강원사님,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그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TCC 스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TCC 스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철강 쪽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말이에요. 제가 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한 번도 실패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TCCT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오늘 저 왼수 같은 흥구석유하고 왼수 같은 항구석유 때문에 TCCT에 올라가다가 차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보면은 절대 나쁜 자리 아닙니다. 그래도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모든 종목들이 다 저 차트하고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동안 많이 빠진 만큼 천천히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지금 스키장을 오픈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스키장은 폐쇄하고 리프트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프트 점검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프트 타고 고난이도 코스까지 가야죠. 네. 지금 TCCT 여기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한테 제일 큰 피해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는 철강입니다. 철강은 제한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철강을 니켈도 금간판으로 만드는 회사가 TCC 스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국하고 미국 분쟁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무역 전쟁 관련 수혜주 첫 번째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할 때 이 양극재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잖아요. 오, 건전지가 이렇게 있어. 네. 그럼 파나소닉이든 삼성이든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스티커일 때, 음. 이 스티커일 때면은 니켈 은 색깔이 보여요. 그래요? 건전지가. 은 색깔이 보이고 거기에 양극재하고 교류시키려면 원통형 금간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니켈 금간판이 들어가요. 그걸 제조하는 회사가 TCC 스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 SDI하고 테슬라가 6조 원 이상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TCC 스틸이 테슬라하고 같이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TCCT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테슬라가 저가 매수세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 테슬라하고 같이 계약되어 있는 회사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줄줄이 소세지처럼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또 테슬라와의 계약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양으로 원통형 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게 바로 TCC 스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부각을 받았던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가량 올리겠다,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사실 기존의 국내 기업들은 이미 미국의 관세 25%를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중국산 철강들이 더 싼 가격에 들어올 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의 관세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철강 기업들의 또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철강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드는 기업이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고요. 니켈 도금 강판이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원통형 배터리에 쓰입니다. 원통형 배터리에 써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올라줄 때 함께 오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승 재료가 있네요, 전문가님. 아니 나는 진짜 이렇게 설명해야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네. 난 다음 증권방송 보면은 맨날 무슨 기법, 16강 기법, 결혼하는 기법,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기법들이 많은데 결혼하는 기법이요? 그런 것도 이상하게 내는 기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똥패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갖고 올까 저도 한번 생각 중이에요. 새로운 기법인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 자료들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시장의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눌릴 수는 있더라도 이게 재료가 계속 상승이 되고 또 복합 테마잖아요, 여러분들. 네. 복합 테마이기 때문에 TCCT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미국은 이스라엘을 달래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 또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철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철강 쪽에서 수혜주는 TCCT, NIST 엄청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철강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도 부각이 됐습니다만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철강 관련주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대표적으로 NI스틸, TCC 스틸이라는 종목도 있겠고 신스틸이라든지 한국철강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철강의 관세를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란 측에도 수입을 제재할 수 있다, 수출을 그렇죠. 제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바이든 입에서 네. 이란 철강 제재, 철강 제재, 그리고 중국 철강 제재, 철강 제재. 안 나오면 어떡하죠?
안 나오면 뭐 미국 찾아가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까 차트를 보셨지만 TCC 스틸 워낙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저가 상으로 굉장히 매수하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바로 철강이었습니다. 최근에 철강 관련 이슈로 올랐던 종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대형주 중에서는 포스코 스틸리온이 있겠고 금강철강, 뭐 신스틸, NI스틸 그리고 TC스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까지 높인다라고 해서 조일알미늄 이런 종목들 PJ메탈 오늘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유럽연합에서 규제를 또 할 수가 있대요. 유럽연합에서도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규제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미중 무역 분쟁의 가장 대장 섹터는 바로 히토류 관련주였는데요. 중국 반도체 관련한 제재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 관련주도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조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만 조선 관련주들도 미중 무역 분쟁의 반사이익 볼 수 있는 수혜주 섹터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 중에서 전문가님 또 유망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히토류는 별로. 히토류 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제재를 계속 미국이 할수록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히토류거든요. 네. 근데 히토류 쪽에서는 그나마 볼만한 게 이 페라이트, 삼화전자하고 삼화전기, 네. 삼화전자, 삼화전기만 보고요. 히토류는 당분간 좀 눌릴 것 같아요. 제 그래요?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술주가 올라가면 또 히토류는 빠지게 되거든요. 국내 시장 환경상. 근데 이 중국 반도체 분쟁 관련주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최근에 피데리스하고 미해산업으로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고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에 제주 반도체도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미안합니다. 눈뜬 자님이었네. 자, 제주 반도체가 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이 피데리스하고 제주 반도체하고 미해산업은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더 나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히토류 관련주만 상승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이 제재할 때마다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AI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거 사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바로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중국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주는요? 조선주는 이슈 때문에 맨날 올라가요. 이슈 그러니까 때문에. 최근에 어디서 뭐 60조 원인가? 60조 원 수주 때문에 뭐 캐나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60조 원 수주 때문에 조선주가 올라갔거든요. 오. 사실 조선주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호르무즈하고 그다음에 수주 때문에 올라갔었거든요. 계속 이슈가 생겨나요. 계속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이슈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 그건 그래요. 오늘 캐나다에서 뭐 60조 원 수주한다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물린 사람들은 그냥 운 좋게 탈출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또 기분 좋은 부분은 그동안은 조선 관련 우량주들만 오르다가 오늘은 기자재 1승, 태광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기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가주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자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선 기자재료는 1승, 그다음에 한국카본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승하고 한국카본 관련주도 보시면 좋은데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이 되면은 같은 영향으로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량주들이 빠지면 아, 기자재도 같이 그렇지. 빠질 수 있다. 지금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종목 사야 하는 거야,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아니, 아쉽습니다. 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지금 이 중에서 그래도 유망하게 보는 종목이 있느냐라고 질문 드렸더니 히토류 관련주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나마 삼화전자, 삼화전기가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서 그나마 좋긴 하지만 당분간 조정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반도체 관련주는 향후에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피델릭스와 미래산업으로 저희는 이미 노란톡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주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은데 태광, 일승, 한국카본 같은 기자재 관련주들도 괜찮습니다만 지금껏 많이 올랐던 우량주들이 빠질 때 이 기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종목은 뭐 말할 것 없이 TCC 스틸이라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TCC 스틸이라는 종목 가장 자, 우리 지금 TCT 지금 현재가 또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또 보고 한번 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상승 중이죠? 0.0.
몇 프로지? 0.9% 거의 1% 가까이 그래도 그래요? 예, 오르고 참 있어요. 병 주고 약 주고 있어요. TCT. 오늘 장초반에 3% 정도 상승했다가 어쨌든 다행입니다. 하락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노안통에 계신 분들도 지금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가만히 갖고 계시면 어느 순간 우상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주에서 2주 동안 목표가 없이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오, 그대로 갈 좋습니다. 생각이에요. 저희 노란독방 계신 분들 지금 현재 TCC 스틸 공략 중인데 사실은 뭐 2주 전쯤에 매수를 했다가 손실이 좀 났습니다만 그래도 손실을 만회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꼭 손실 줄이고 탈출하실 수 있게 노란독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유럽 제재가 어느 정도 중국에 개선돼야 돼요. 일단 내가 유럽 연합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시죠? 중국 무조건 때리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때려라. 중국을 때려라. 중국을 때려야 우리 종목이 올라간다.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 중국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죠.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으로도 니케 금간판으로도 올라갈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네. 우리가 다음 장면을 보기 전에 네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니케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요. 맞아요. 니케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데 니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네. 언제까지 반도체만 볼 거야? 우와, 니케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최고가로 올라갔어요. 니케이 올라가고 리튬도 올라가고 그러면 2차 전지가 당연히 상승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 물리는 것보다 2차 전지 물려야 그래도 물린다고 하면은 2차 전지 물리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니케하고 리튬이 상승되고 있는데 니케이 최고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에다가 니케 부분까지 유럽 연합이 제재를 하고 바이든이 제재를 한다고 해요. 이제 곧 시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니케를 이용해서 만드는 니케 금간판을 만드는 데가 어디다? TCC 스틸입니다. 그리고 니케 금간판을 전 세계에서 만드는 회사가 어디다? TCC 스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은 어느 날 언론에서 니케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니케 금간판 2차 전지에 대해서 투심이 또다시 개선되는 거 아닌가? 이 기대감에 또 TCC 스틸은 안 봐도 뻔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은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니켈 가격이 연중 최고치라는 뉴스는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더 올랐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니케이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상승될수록 더 좋은 거죠. 왜냐면 2차 전지한테도 좋은 거니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만 볼 게 아니에요. 테슬라 주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니케, 리튬 이 원자재들이 올라가야 2차 전지 우리 국내 증시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 철강 관련주에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건설 쪽이 침체가 되면서 이 중국에서 원래는 뭐 철강을 많이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철강을 가져다 쓸 일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면 네네. 이 철강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 철강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저희가 철강 얘기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이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보이는 이분이 그 챗 GPT를 만드신 분이죠. 샘 올트먼 CEO입니다. 이 사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 사람 뭐 말만 하면은 그 주가 쪽으로 수급이 다 뺏기니까 말이야. 좋은 거죠. 이분이 자, 지금 태양광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가 오르나 봐요. 왜냐면 AI 전력이 계속 수요가 되니까 태양광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 한마디에 태양광이 저번 달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태양광 쪽으로 중국에 제재를 하겠다 하니까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미국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다가 관세를 뭐 몇백 조를 부과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미국 공장을 또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태양광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데 뭐 재작년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그때 반짝 태양광주들 반짝한 이후에 태양광 굉장히 못 갔거든요. 아, 그렇죠.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관련주 특히나 전문가님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왜냐면 해주셨던.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둔화가 되면 신재생 오. 에너지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저희가 너튜브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다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태양광 관련한 이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장에는 금양그린 파워가 아무래도 대장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SDN, 대병에너지,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주는 뭐 태양광과도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가 주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샘 올트먼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원전 관련주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원전 관련주 여기에 살짝 가져와 봤어요. 어떤 네. 종목들이 있는지. 원전도 뭐 또 한 가지 뭐 재료가 있더라고요. 어제 체코 수주하고 그다음에 유마리아 총리가 오는 날이죠. 오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만 하고 있을 텐데 이 체코하고 유마리아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원전입니다. 원전이에요. 네. 왜냐하면 체코하고 유마리아는 사실 나라가 에너지를 어느 정도 더 재생을 시키려면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수주를 한국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기대감에 이제까지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예전에는 우주 엔텍이 강하게 나오다가 네. 이번에는 G2파워하고 한신기계가 상승되고 있어요. 근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G2파워보다 몇천 원 더 싸요. 그래서 몇천 원짜리가 이렇게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G2파워, 즉 원전의 QR코드를 기반을 하는 안전 세트를 만드는 회사가 G2파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2파워가 대전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만약에 오늘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서로 간에. 뭐 서로 안 봐도 뻔해요. 수주 계약은 안 하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네. 이 기대감에 원전 관련주들은 또 상승할 수는 있겠죠. 오. 원전은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다? 네, 나쁘지는 좀 않습니다. 애매한데요, 왜냐면 전문가님? 그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고 그리고 국내 쪽에서도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아직 진행 중인 게 원전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은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죠. 최근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데이터 센터, 게임 쪽으로 또 규제를 풀겠다. 갑자기 규제를 안 풀던 규제를 계속 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에 공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 계속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총선의 패배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내세웠던 공약들에 더더욱 힘을 싣는 모습인데 이제 탈원전 관련된 정책을 더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지금 수주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오늘 당장 루마니아, 한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방산과 원전 관련된 협력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새로 상장을 했던 우진엔텍이 그나마 뭐 원전 관련 대장주였다면 이제는 과거의 대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G2파워가 다시 한번 가장 크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G2파워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보고 갈까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G2파워. 자, G2파워가 오늘 좀 상승이 되다가 차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왜 저래? 뭐야? 거래량이? 다이소 돼버렸네. 거래소가 완전히 다이소 돼버렸어요. 빠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상승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G2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유마니아 정상회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나오느냐. 그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간에 또 상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네. 시간에요. 그동안 제일 많이 상승했던 섹터가 원전이랍니다. 그래요? 원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오늘 시간에요. 좀 기대해볼 만도 괜찮을 거고요. 왜냐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그 부분이 우리가 체크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저거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전문가님 봅시다. 이거부터 볼까요? 2차 전지 쪽으로 봅시다. 그렇습니다. 역시 전문가님의 자, 2차 전지 사랑은.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이거 사실 제가 넘기려고 했거든요. 음. 넘기려고 했는데 전문가님이 2차 전지 보자고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 다음으로 사용하고. 와이프 다음으로.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계속 내가 시청자들한테 항상 모습을 보였던 게 2차 전지였고 보통 우리 시청자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레드님은 왜 반도체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피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미국하고 다르게 2차 전지가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무조건 2차 전지가 상승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하이드 리튬 포스 수익을 창출했죠. 그다음에 또 여기 또 보자. NNF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미 체크됐습니다. NNF도 우리가 수익을 본 종목이죠. 그럼요. 그리고 미에나노텍도 우리가 수익을 본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에코앤드림도 수익을 본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저하고 같이 함께하는 시청자분들은 6개에서 7개 정도의 수익을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TCST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나 네. 놀라운 거 봤잖아. 네. 우리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TCST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 올랐어요. 몇 프로? 한 1.5% 정도? 그 정도도 많이 올라간 거죠. 오늘 시장 그렇게 수급이 안 좋은데. 1.8% 정도? 자, 여러분 TCST 다시 한번 보도록 조금씩 할게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흐릿하지만 아까 아. 파란색이었는데 분명히 아.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55,200원까지 또다시 올라가고 있네. 이거 방송 끝나면 빠이 사무실 가야겠습니다. 빠이 사무실 가가지고 썩히 급등 외쳐야지. 다시 파래졌어요. TCST는 니케 가격이 계속 상승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복합적인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약간 좀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어제 한번 상승할 때 아저씨 오늘 내 돈이밖에 없어. 그러더니만 오늘 빠지니까 이렇게 삶이 편합니까?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지금 나는 오늘 뭐 상승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에코프로비엠하고 제일 중요한 거 포스코 그룹. 포스코. 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패밀리가 올라가줘야 합니다. 전문가님 내일 에코프로 거래 다시 재개돼요. 에코프로가 내일 다시 거래가 재개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내일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액면 분할로 가격이 최저화가 됐고요. 그 가격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싼 가격이야. 다이소다. 다이소 돼버렸다. 에코프로 사야지 단순한 생각으로 사겠지. 근데 여러분들처럼 기술적 분석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국내 증시의 현실이지. 정말 제가 또 아까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네. 에코프로가 이 전 직원의 주식을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내가 에코프로 방송에서는 나는 그렇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증여도 안 해주고요. 전문가님 직원이 아니니까요. 하긴 뭐 맞지.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안 받을 거야. 뭐 줘봤자 뭐해. 이렇게 뭐 친화 정책을 펼친다면 네네네. 이런 부분들도 아마 내일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근데 되지 저는 않을까. 사실 에코프로 BM이 네. 전 정책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에코프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은 에코프로가 전 정책을 한다는 건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주주들한테 항상 명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시자료로 명시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은 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그 PBR, 그 PBR 쪽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솔직히 KB금융, 밸류업 쪽에 KB금융, 이마트, 그런 회사들이 달러를 벌어옵니까? 아니면 증시의 미래에 대해 기대감을 넣어줍니까? 저는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져요. 저 PBR 떨어져야 돼요. 현대차, 기아차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LG나 SK는 삼성물산도 괜찮고. 근데 금융권, 네. 금융권, 여기 있는 애들은 떨어져야 돼요. 시장의 수급만 뺏어가는 애들이에요. 수급 뺏는 애들이에요.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나는 진짜 열받는 게 주식 방송을 보면서 보험주 밸류업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주제로 해가지고 이 밸류업에 대해서 계속 광고하는 증권 전문가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다 쏠리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코스닥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PBR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 LG, SK, 삼성물산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종목들, 보험 쪽, 금융 쪽, 솔직히 얘네가 국내 증시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냥 지수만 높여주는 것뿐이지 우리나라는 기술주로 2차 전지 반도체가 되어 있는데 왜 PBR 쪽을 정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냐고요. 저들은 현금도 많고 달러를 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주 쪽과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지. 왜 밸류업 쪽에서 정부가 그렇게 하는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좀 맞추게 움직여야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 PPL 얘기만 나오면 전문가님이 말이 길어지시는데 자, 이 중에서 그나마 현대차, 기아, LG, SK, 삼성물산까지는 괜찮다. 하지만 밑에 뭐 금융, 보험주, 은행주 이런 종목들은 얘는 상상하면 안 돼. 그렇습니다. 상상하면 안 수급을 돼. 조금 너무 많이 빨아들이는 오히려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지. 2차 전지주나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되는 것이 시장에 훨씬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다라는 그렇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말이 또 많아가지고 전문가님의 자료를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맨날 내 자료 할 때만 이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주고.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오늘 하루 종일 TCT에 대해서 공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은 저는 방송할 때 그날 상승한 종목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제가 왜 방송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방송 안 하죠. 그냥 제가 10,000원으로 그냥 100만 원 만들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만들겠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상승하는 종목들 쫙 정리해서 가져왔다가 전문가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만 얘기한 다른 방송이랑 올라오는 것만 똑같이. 얘기해봤자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고 이렇게 한 건데 하도 매번 이렇게 수익 났다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는다 이거야. 어차피 우리 노안토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TCCT 오늘 방송 몇 시지? 오늘 11시 44분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 화요일인데요. 네. 4월 23일입니다. 4월 23일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55,400원에서 아니면 55,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51,500원이요. 55,000원이요. 아, 55,000원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은 신화가 될 겁니다. 저번에도 몇 번 신화돼가지고 성공시켰지만은 이번에도 신화가 될 겁니다. 55,000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자로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55,000원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건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 반도체 많이 빠진 사람들 반도체만 사요. 나는 TCCT로 갈 테니까. 네. 자, 일단 니케, 그다음에 원톤형 배터리 쪽으로 관련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케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피디님 죄송한데 니케 차트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니켈 니케 가격. 쪽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고가로 연준에서 이번에 최고가로 찍은 상황이고요. 오. 그러면 이 니케 가지고 있는 TCCT는 엄청난 가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켈이 지금 최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니켈 가지고 뭘 만든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켈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군요. 니켈로 원통형 배터리 만듭니다. 그리고 이 원통형 배터리 중에서 여기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I군요. SDI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놈들을 발가 벗겨봐요. 네. 발가 벗겨보면은 얘네들 이 껍질에 발가 벗기면은 은박지 같은 게 있어요. 은박지가. 그 은박지를 니켈 금간판 형식으로 철강 형식으로 해서 만든 거를 얘네가 TCCT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 최근에 삼성 SDI하고 테슬라하고 6조 원 이상으로 수주 계약을 했죠. 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수급이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 바이하지는 못했지만은 삼성 SDI니까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CCT 같은 경우는 삼성 테슬라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은 못합니다. 중간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통해서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철강 쪽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 바이든 대통령 중국 더 떼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니켈 가격이 상승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니켈 리튬이 상승되고 있으면 2차 전지는 상승할 명분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니켈 금간판을 만들어서 원톤형 배터리를 만드는 TCCT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모든 종목이 다 똑같습니다. 네. 하지만 TCCT의 지금 최저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TCC 스틸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실질적으로 계좌에 찍히는 수익으로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자막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이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님이 또 이 TCC 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과거에 비슷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네네. 정말 아무도 LNF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싸움을 하시면서 정말 외웠죠. LNF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수백 가지를 나열을 하셨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결국 LNF 수익을 그때 통해서 NNF가 3달 동안 제가 방송에서 50% 정도 상승했죠.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또 상승하는 것만 얘기한다. 근데 나 상승되는 것만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승되는 것만 얘기한 게 맞아요. 그거 증인은 우리 노안투방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이유, 2차 전지가 살짝 그 수급을 온전히 받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2차 전지가 살아나면 함께 더 쑥쑥 2배, 3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마무리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벌써 끝났대요. 네, 본 아이씨.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